이게 뭐야? 불을 왜 켜놨어? 여보! 아유, 참. 나 오늘 생일이라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 아니 건강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엄청 건강하시던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세상 정말요? 나가자마자? 네네, 나가자마자 그러시. 오랜 시간 혼자 쓰러져 있었던 남편. 결국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아침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요? 너무 안타깝네. 너무 안타깝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할 줄 모르고 시간 타임을 놓쳐버리고 그날 하루를 못 넘겼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마음 아파하고 그냥 걱정하고 막 다 씨름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남편이 아팠는 슬픔을 이겨내는 거는 내가 더 몸이 아프니까 그걸 못 느껴서 저는. 남편 49제를 앞두고 침대 위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순놈 씨.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이 더해져 순놈 씨의 통증은 더해갔는데요. 진통제를 먹어보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복통과 속쓰림. 위암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위암 아니에요. 아무 아픈 데도 없고 뭐 속도 암이 걸리면 막 헛구역질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속쓰린 거밖에. 그냥 그러고 왔어요. 위암 진단에도 이를 놓지 않았던 순놈 씨였습니다. 아싸. 이사장. 소식 들었어. 얼마나 속상해.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건물 사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남편이 갑자기 왜 죽어. 글쎄. 약이에요? 예. 속이 안 좋으시니까 계속 짜증난 약 많이 가자. 아휴, 세상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나. 아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힘내, 응? 응? 위암이래. 응? 누가? 이사장이? 이건 또 무슨 일이래? 아니, 우리 집안에는 위암도 없는데 내가 위암이란다. 아니, 우리 나이에 속 쓰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진인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가보려고.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하루하루 지나니까 속이 더 쓰리고 그냥 나중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같이 가니까 막 2기에 접어들어서 3기에 가까워지니까. 순놈 씨는 한 달 만에 위암 초기에서 급성으로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서 그 위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었는데 생기고 아드니까지 생기니까 그게 내 책임이구나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위암 2기 진단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저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59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59살이면 너무나 젊은 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성격 보시니까 엄청 한창 씩씩하시고. 돈 벌 때인데. 돈 벌 때에다가 의지력도 강하시고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셨는데 우리 이순남 씨처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특히 위 건강에 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속쓰림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 100명 중에 한 86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이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 중년이 위험하다. 얇아진 위 점막을 수수하라. 네, 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조기 위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위암 4기 환자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초기 암과 좀 더 진행된 암의 서로 다른 병변의 사진이지만 이 두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위라는 공통점. 거겠죠? 네. 네, 바로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기 위암 환자 78%는 내시경 검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전부 증상이 없었던 거죠. 저도 뚜렷한 증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속 약간 쓰린 거. 그렇게 그때는 뭐 주위에 속 쓰리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네 속이 쓰린갑다 하고 그냥 우유 한 잔 먹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병을 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요, 증상 자체가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다른 소화기 질환이랑 이 증상만으로는 감별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막층으로 음식이 들어오고 점막층으로 위산이 분비가 되니까 이 점막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이 위 점막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서 상처도 입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위 점액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점막은 문제가 감각신경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파이고 배도 아픈 거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유, 오늘 질문 뭡니까? 많네요, 오늘. 혹시 위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위 점막 같은 경우에는 강한 위산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위 점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뭐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또 위산 과다 이러한 자극들로 이 점액이 줄어버리게 되면은 위 점막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버리고 얇아지게 되죠. 이때 위 점막에 위산이 스며들면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위산 과다가 지속이 되면은 위 점막이 다쳤다가 아물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만성 위염이 되고 이 위염이 점막층을 지나서 점막 하층까지 쭉 파이게 되면은 이걸 저희가 위궤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 넘어서 장막층까지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가 뚫려버리는 천공이 되는 거죠. 수술이 필요한 천공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위 점막에 자꾸만 이렇게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몸이 자꾸만 이렇게 보수를 하죠. 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세포 안에 DNA,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생기고 무한 증식이 되고 이게 바로 위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국내 위암 환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대부터 위암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가 40대가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몸속의 장기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 특히 위벽을 보호하는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외모는 거울로 매일 보니까 좀 안 좋거나 상처가 나거나 얇아지면은 보습크림을 바른다든지 치료를 하죠. 하지만 위는 내장기관이라서 보이지가 않고 또 증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소홀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는 이 줄어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지켜서요. 위점막 관리를 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이 이제 초기 1기에 발견되면은 10명 중에 9명 정도, 89% 정도가 생존을 하지만은 거기 이를 벗어나서 위 주위의 조직으로 가거나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반 정도, 56% 정도로 생존율이 떨어지고요. 거기 다른 장기로 진짜 전이가 되면은 5% 정도로 생존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위암도 조기 검진, 조기 발견이 이것도 뭐 시간 다투는 거군요.